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해서 남북으로 관통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력까지 강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일단 지금 태풍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 강도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좀 더 그 태풍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태풍이고요. 일본 규슈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쪽입니다. 그런데 이때 태풍의 반경이 워낙 넓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까지는 현재 비구름이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에는 초속 35m의 돌풍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해 수온이 높아서 북상하며 조금 더 발달한 강한 태풍으로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태풍이 남쪽으로 들어왔다가 북한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9시 경남 남해안에 우선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북진을 해서 영호남 경계를 따라서 충북을 지나 밤 늦게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모레 새벽에는 북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 그러니까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구역이 무려 350km, 그러니까 남북한을 다 덮을 정도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특히 동쪽 지역, 영동과 영남은 위험 반원에 속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남북으로 관통하는 태풍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제가 취재한 태풍 전문가들에게 모두 물어봤는데요. 하는 말이 이런 태풍 처음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은 오른쪽으로 전향해서 동해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태풍 카누는 남해안에서 약간 서쪽으로 휘듯이 내륙을 관통해서 수도권을 간타하는 경로를 택합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이런 태풍이 없었고요. 기상청이 발간한 태풍 백서에 비공식적으로 1909년, 그러니까 114년 전에 114년 전에 13호 태풍이 비슷한 경로로 움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에도 있었고 타이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피해가 좀 어땠습니까? 모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는데요. 지난 1일부터 엿새 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와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항도 폐쇄됐다가 7일에야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타이완도 북부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산사태와 도로 파손이 속출했고요. 일본 규슈는 현재 태풍 위험 반원에 들었습니다. 1만 가구가 정전됐고 40만 명이 대피했으며 신칸센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네, 일단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피해가 크겠습니까? 네, 이런 경로의 태풍이 처음이라 피해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한 태풍이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폭우와 폭풍 피해가 동시에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이 비상이지만 특히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드는 영동과 영남의 피해가 더 심하고 해안가에는 폭풍 해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상하고 있는 게 6호 태풍이고 7호 태풍이 또 벌써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호 태풍 란이 어제 오전 9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남동쪽 먼 바다에서 북선이 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보이는 이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7호 태풍 란이고요. 이 태풍이 현재 북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서진을 하게 되면 일본 도쿄분에 상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후진로는 상당히 유동적이지만 현재 기압계의 위치로 봐서는 이동이 약간 동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유두입니다.